일에 대한 것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? 잔디 아빠가 한국에서 하는 일은 어떤지 좀 듣고 싶었어. 한국에서 실무를 계속 했잖아. 아뜰리에에서 하는 그 설계 업무가 어때? 국가를 막론하고 건축 설계 쪽은 어딜 가도 힘들고 야근 많고 철야 많고 할 것 같은데 요즘엔 어때? 한국은 특히나 뭐 요새는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어 그래도. 그래서 우리 그 학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음. 뭐 당연히 일도 힘들고 야근도 많고 뭐 철야 많고 그거에 비해서 급여는 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취직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. 설계 쪽으로 좋은 이제 회사로 가려고 그러면 경쟁이 좀 치열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. 대우도 많이 좋아지고 업무 강도도 많이 낮아졌어. 어떻게 보면은 뭐 주변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이제는 더 프리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도 많이 좀 좋아졌는데 그에 비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. 지금 건축계에. 힘들다는 소문을 타고 이제 다 요새 이제 들었구나, 정말 사람들이. 어린 친구들은 이제 힘든 일은 잘 안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건축 설계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들 빠져나가더라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대우는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그것도 전체가 다 좋아졌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건설 건축은 어쨌든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던가 뭐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회사, 돈 수주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 위주로 정말 많이 좋아졌고 음. 특히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엄청 배우들이 좋아진 것 같아. 하도 이제 인력이 빠져나가니까 내부 단속을 위해서 그 급여 같은 거를 올해 초에 회사들이 엄청 많이 올려줬어. 거의 뭐 인당 연봉이 한 1,0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할 정도로 많이 올라서 대우는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비해서 뭐 사실 아뜰리에 같은 작은 사무실들은 그걸 체감하기가 비교적 좀 작지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대우가 좋고 워라밸을 좀 챙길 수 있는 회사들은 좀 큰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시행사, 건설사들의 일을 하는 그 대형 회사들이 됐고 작은 사무실들은 내가 진짜 이런 작은 사무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돈이나 시간적으로는 좀 포기하면서 다녀야 되는 음.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작은 소규모 회사들을 다닐 때는 아주 굉장히 인색한 연봉을 받고 다니다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디자인적인 그 퀄리티를 추구하면서도 시행사 일들을 받아서 이제 대규모 주택 단지 같은 것들 사업을 또 하는 회사라서 처음에 비해서는 좀 급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긴 했어. 근데 아까 초반에도 말했듯이 개인 건축주의 프로젝트, 이제 근린 생활이나 작은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좀 신경 써서 하는 그 프로젝트는 나도 굉장히 재밌게 하다가 이제 좀 회사로서 돈이 되는 프로젝트, 시행사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시행사가 이제 자본에 의해서 분양성을 좀 생각하고 공기나 공사비를 생각해서 이렇게 시행사에 영향을 많이 받는 프로젝트들은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지.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냥 음. 일적인 부분들만 많고 그런 것 같아. 요새 한국 건축의 추세가. 그러면은 독일은 좀 어때?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일하는 분위기? 제가 바로 그 아뜰리에에서 3년 동안 불리다가 탈출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거든요. 이제 한국에서 한국, 일하다가. 그냥 한국에서 힘든 시기 때 이제 힘들게 살다가 여기서 살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탈출을 했는데 근데 되게 저는 그러니까 워라밸은 만족은 하는데 확실히 한국 아뜰리에에서 프로젝트 할 때가 소장님의 디자인 간섭이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제 일의 만족도는 되게 높아졌어요. 어. 사실 두 번째 회사에서 소장님이 월급만 밀렸지 제 만족도는 되게 좋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음. 3년을 일하는 동안, 한국에서 3년을 일하는 동안 프로젝트를 주택 두 개랑 근생 하나랑 리모델링 하나 해고 네 개를 했어요. 3년 동안. 근데 음. 저 독일에 있는 동안 2년 일했지만 계속 하나 하고 있거든요. 되게 오래 층별로 한다, 이렇게 하나를.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층 끝내고 지금 이제 로비하고 있으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. 속도나 내가 디자인하는 걸로는 그 한국의 그 아뜰리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. 그 재미는. 음. 워크홀릭이 아니니까. 저는,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일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 그걸 낭비라고 해?
왜냐면 이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되게 존경하는데 일과 그 성과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들이고 저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. 왜냐면 세상에는 너무 재밌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리고 내가 뭐 건축을 그렇게 뭐 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제를 알고 노력하지 않는다. 그리고 다른 재미를 찾는다 했고 여기 너무 왔는데 솔직한데? 네, 그래서 만족하고 일도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뭐 여러 프로젝트를 다른 재료 써가면서 많이 했지만 좀 깊이는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독일에서는 제가 공사비 계산, 소장님이 공사비 계산을 먼저 하고 업체에서 넘어온 그 재료에 대한 제안서를 제가 제 디자인이랑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이게 들어가고 어떤 부속품이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걸 제가 다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시공될 거에 대한 고민을 훨씬 여기 와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좀 솔직히 대충대충 했거든요. 그럼 다 그리고 해줘? 대충대충 하면 저쪽에서 다 해주는 거야? 그 현장 관리 소장님이랑 얘기하면 소장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될까요? 그러면 돼, 안 돼. 그리고 어, 한국은 거의 그 대부분의 그 틀이나 뭐 그런 거를 용접으로 제가 있었던 사무소가 저희 회사가 그 공사를 같이 해서 그런지 조금 엉터리일 수도 있는데 약간 모든 것들은 약간 용접으로 끝낸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. 아니, 용접이 뭐, 우리가 쓰는 그 풀이야? 풀로 막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하는 거. 틀 같은 풀이긴 거를 하지. 틀 같은 거를 거의 용접으로 거의 끝내서 틀을 만들고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그 매장재나 뭐 다른 재료들을 연결할 그런 생각만 하면 되니까 그것도 소장님이랑 같이 고민하면 소장님은 항상 답을 알고 있어요.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 회사가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회사니까 더 대충대충 했는데 여기 와서는 여기 와서는 조금 이렇게 정석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깊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그 한국에서의 그 습관들을 떼기가 좀 어렵거든요, 사실. 항상 제가 이거 그려서 가져가면 야 이게 말이 돼? 이거 어떻게 붙일 건데? 하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 도면을 갖고 가면 소장님이 어떻게 연결해? 이렇게 할 거를 제가 생각해서 가야 되니까 이제 좀 더 연습이 되더라고요. 여기서 좋은 점은 소장과 논쟁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건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말할 수는 있어요. 좀 약간 소프트하게. 좀 강력하게는 아니지만 그래? 이렇게 약간 나는 이게 좋지만 뭐 네가 그렇다면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 첫 번째 회사는 그게 절대 안 됐어요. 이게 좀 다른 것 같고 내가 어떤 걸 가져갔을 때 소장이 내가 봤을 때 내가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만 한다면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어쨌든 뜻은 걔 뜻이지만 뭐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었으면 야 뭐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해?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를 그냥 소장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어때?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이게 그런 아까 료코가 얘기한 학교 수업의 느낌의 좀 연장선 느낌도 좀 있다. 네, 근데 저희 회사는 그래도 소장의 뜻이 일바기 때문에 이건 어때 그러겠지, 하면은 소장이니까. 그게 답인 거야. 그래서 이건 어때 하면 뭐 그래 네가 한 것도 좋다 이걸로 할게 이렇게 이렇게 답은 항상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그게 좀 가능한.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반박을 안 할 때가 소장이 짜증을 더 많이 내고 소장이 약간 짜증을 내려고 할 때 제가 막 반박을 하면 소장의 짜증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걸 제가 느껴요. 그래서 요즘은 엄청 반박을 해요. 얘가 알아듣던 말던 얘가 제 풀에 지쳐서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철야 치읓자도 일을 안 한 것 같아요. 한 야근 나 오늘 좀 열심히 좀 늦게까지 일해서 짜증난다 하면은 한 8시? 몇 시 출근, 몇 시 퇴근인 거야?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자율적으로 출근해서 8시간 일하고 퇴근하는데 그게 이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중간에 병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을 25분씩 이제 줄여서 45분씩 점심시간 한 다음에 1시간, 그러니까 25분씩 더 일을 한 다음에 금요일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렇게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병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. 료코의 미국에서의 일은 좀 어땠어? 아까 웬호자가 한 얘기 중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제일 큰 차이는 좀 일에 대해서
더 많이 맡겨주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맡겨주는 만큼 그만에 대한 책임감은 아마 훨씬 더 많이 생기겠지. 예를 들어서, 물론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, 내가 제 이제 한국에 오기 직전에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휴가 제한이 아예 없었어. 아예 무제한 휴가여서, 그러니까 뭐 1년에 며칠을 쉰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쉬고 싶을 때 쉬고,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는 거지만, 사실상 오래 쉴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주진 않지. 일단 프로젝트 하나당 디자이너가 한 명인 구조였어가지고,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냥 그 프로젝트를 매니징할 수 있는 안에서 뭐 쉬고 싶으면 쉬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구조인데 결과적으로는 365일 야근을 매일매일 해야만 끝날 수 있는 업무량을 던져주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그 시간을 내야 되는 부분인 거지. 그래서 아까 연호사가 말한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, 그러니까 디렉터가 전혀 터치를 안 해, 거의 디자인에 대해서는. 그렇기 때문에 더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 이건 정말 회사 프로젝트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디자인한 결과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되게 아까 학교랑 비슷한 그것도, 그러니까 뭐 디렉터가 뭐 이거는 이렇게 가자 이런 가이드가 거의 없어, 거의. 근데 이건 아마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. 내가 있는 회사가 특히 더 창의적인 거를 정말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회사였고, 거의 그거에 끝을 달리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안들을 원하는 거고, 어차피 아무도 쓰지 않는 재료를 실험을 해보는 거는 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런 스터디하는 과정이 되게 많았고, 이제 거기서 뭐 디렉터가 조언을 해줘도 같이 도와주는, 아까 교수님이 그러니까 해주셨던 그런 방법과 비슷하게 어차피 디렉터도 모르는 것들을 같이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. 물론 이제 그거를 인스톨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테크니컬 디자이너라고 있는데 엔지니어지 쉽게 말하면. 근데 건축한 사람이 텍 디자이너로 많이 들어와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안전성이라던가 이거를 실제로 구현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당연히 텍 디자이너의 컨펌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, 그것과 물론 예산에 맞게 디자인을 당연히 해야겠지. 근데 그거 이외에 그냥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리고 일단 그 스케줄이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고, 내가 스스로 매니징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. 그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의 테마나 컨셉을 던져주고 그 안에서 디자인이 되게 자유로웠던 건가? 아, 그게 이제 또 클라이언트마다 많이 다르기도 한데, 이게 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클라이언트가 디자이너인 경우가 있고, 클라이언트가 그냥 일반 사람인 경우가 있는데, 패션 브랜드들이랑 작업을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수석 디자이너,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명품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던가 디자이너랑 작업을 할 때는 또 얘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. 그리고 그쪽에서 이미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 나온 구체적인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공간으로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, 만약에 개인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 자체가 좀 새로운 실험적인 걸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경우에 이제 뭐 재료라던가 아니면은 공간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지. 근데 만약에 디자이너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의 무드 정도까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 쇼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의상을 프리젠트 하는 건가 사실은 목적인 거지, 어떤 방법으로 프리젠트를 하다 이런 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좀 거기서 아이디어 디벨롭을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. 뭔가 이렇게 공개해 줄 수 있는 이미지 있어? 그래서 아까 그 재료에 대한 얘기나 뭐 그런 프로젝트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설명을 했을 때,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인 경우가 있고, 또 아니면은 그냥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클라이언트에 있을 때 좀 작업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,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아니고 그냥 13살짜리 쌍둥이 생일 파티 이벤트였거든.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 이런 웨딩이 들어간 거야. 그래서 이제 이벤트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족 파티를 하는 그런 이벤트였어. 그
이제 재료 같은 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만약에 이런 인스톨레이션이 들어간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 리본은 뭘로 할 것이며 이 끈은 뭘로 할 것이며 이게 사실 정해진 건 아니잖아. 어떻게 뭐 빛이 어떻게 반사가 되고 아니면 어떤 재질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게 딱 정답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줄에 따라 뭐 텐션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것 같아. 같이 들이 저 있을 물어볼 게 있는데 이 툴은 그럼 어떻게 위에서 매달린 거예요? 이 위에서 매달린 걸. 위에서 음. 매달리고 또 이거랑 실이랑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대박. 아, 그러니까 이 투는 웰딩 아까 그 용접 용접을 해서 툴을 만든 용접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를 용접장. 용접이 정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용접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거를 하나하나 인스톨하고 이제 사실 뭐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 이게 또 건축이랑 다르게 정말 몇 시간 안에 이 인스톨을 끝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인력을 어떻게 하고 뭐 시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거기에 맞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팀이 구성이 되는 거지. 이제 뭐 여러 방면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것도 역시 생일 파티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 형광등 같은 걸로 이제 그 테이블탑에 조명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심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이게 이것을 뭐 형광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조명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좀 실험적인 아이디어로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화장실 휴지야. 그래서 화장실 휴지로 재밌다. 다시 보여준다면 이 테이블탑, 그러니까 이거 좀 문화 차이인 걸 수도 있는데 이제 파티를 할 때 그 테이블 앞 센터피스를 어떻게 꾸미느냐가 이제 그 이벤트에 들어가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 이런 파티를 접하기는 많이 어려워서 좀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다 보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파티 테이블에 이런 테이블탑을 만드는데 사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뭐 진짜 뭐 웰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드 소재를 쓴다거나 이러면은 제작비가 엄청 들 수도 있는데 그냥 휴지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냥 조형적인 것만 가져가되 뭐 그런 버짓이나 그런 설치하는 어려움들에서 훨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 구상을 많이 같이 와. 하는 것 같아. 재밌다 이거. 엄청 재밌네요. 이거는 내가 했던 프로젝트는 아니야. 근데 좋은 그 회사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지 좋은 레퍼런스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여준 거고. 저런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의뢰를 해?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. 정치인? 그냥 뭐 주희 씨가 되게 많고 왜냐면은 주희 씨 같은 경우는 13살 생일 파티를 되게 크게 해. 밤이 씨가 뭐예요? 그러니까 유대인 13살 되는 해에 생일 파티를 되게 크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매해 즐겁게 할 수 있겠지. 그리고 뭐 그치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서는 그치 막. 미국 사람들은 뭐 16살에 스윗 16이라고 파티를 또 많이 하고 사실상 뭐 연예인도 되게 많았고 연예인 자녀도 되게 많았고 우리가 아는 뭐 기업의 자제분들 생일 파티 뭐 이런 것도 많았고 아니면 자기들 뭐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걸로는 웨딩 결혼. 나는 근데 결혼 쪽은 안 해가지고 결혼은 잘 모르는데 사실 이런 디자인이 결혼식일 수도 있는 거야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라고 하면 웨딩홀 가서 뭐 꽃장식을 많이 하고 거의 그렇게 디자인이 그쳐서 사실 뭐 디자이너가 결혼식 디자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에서는 웨딩을 맡아서 많이 하는데 그냥 지금 보이는 이미지 같은 컨셉의 웨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웨딩도 얼마든지 다양한 공간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웨딩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펀드레이징이야. 그러니까 로빈후드라고 알지 모르겠는데 그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회사의 펀드레이징 파티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가 목적이다라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 이게 다 가방이야. 학생들이 쓸 수 있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를 이제 좀 학생들의 그 학용품이라고 하나 보던 거라서
이 인스톨레이션을 다 가방으로 만들고 이벤트가 끝나면 이제 이거 다 학교로 기부하는 그런 그래서 막 연필도 있고 막 수학 도구며 뭐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우와. 지금 이미지에는 없을 건데 테이블탑 아까 보였던 휴지로 만들어졌던 그런 테이블탑도 전부 다 연필로 한 인스톨레이션이 있었어. 지금 내가 여기 이미지에는 안 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이벤트가 끝나고 그냥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그냥 서스테이너블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어서 이벤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걸 다 꽃장식으로 하면 버려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좀 가장 회의감이 드는 부분이 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그치, 작업이 될 수도 그치. 있는 거잖아. 사실 하루가 끝나고 나면은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기부 만약에 그런 연필이나 이런 걸로 인스톨레이션 아트웍을 만들면은 나중에 이벤트가 끝나도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는 훨씬 그 방향이 직접적이지.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 패션쇼 공간 디자인인데 뭐 그냥 보여지는 와. 이미지대로 그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무드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어떤 컨셉으로 가고 싶다. 이 코치가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라서 항상 그 미국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해. 근데 내가 이 화면을 몇 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은 사실 미국이랑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서부 모텔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그 코치 브랜드의 스튜어드 베어스라고 수석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그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 어느 정도 컨셉을 내어놓고 이제 그거를 공간적으로 구현을 하는 부분인 거지. 실제적으로 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뭐 아트웍 같은 거를 아예 컨셉과 상관없는 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. 근데 이런 거를 디자이너들한테, 발주처한테 제시를 할 때 툴은 어떻게 쓰나요? 포토샵으로 뭐 오마주 같은 걸 해서 하나요?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저런 걸 다 따서 스케치업 같은 걸로 뭐 하나요? 스케치업 툴을 사실 제일 많이 쓰고 인스톨레이션이고 뭔가 팝업이다 보니까 막 엄청난 비정형을 하지는 않아 사실은. 그래서 소재를 다르게 해서 그거를 인스톨레이션을 만든다 하는 건 사실 그냥 뭐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그냥 의견 전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포토샵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사실 뭐 곡선이 들어가면 다들 알겠지만 비용적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쉽지만 곡선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있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사실상 다 구현이 가능한 정도에서 디자인은 끝나는 것 같아. 그리고 포토샵 아니면 벡터웍도 되게 많이 쓰고. 벡터웍을 은근히 많이 쓰더라. 일본에서도 많이 쓰는데. 벡터웍이 왜냐면 그게 일러스터? 랑 캐드의 사이. 약간 이게 그 다르기가. 엔지니어들이 벡터웍을 많이 쓰더라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나는 벡터웍을 잘 다루진 못하는데 되게 편하대. 선 다루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. 선 두께 맞추는 거랑. 근데 나도 예전에도 한번 질문했었던 건데 프로젝트가 진짜 많아. 막 바쁘다고 했잖아. 그런 게 그러니까 동시에 움직이는 프로젝트가 막 몇 개씩 되나 봐. 워낙 프로젝트 페이스가 짧아가지고 보여줬던 그런 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시즌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프로젝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FW가 있고 SS가 있고 1년에 2번으로 나눠서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게 프로젝트 페이스가 제일 긴 편이고 만약에 뭐 화보 촬영이라던가 이거 같은 경우는 티파니 필름이거든.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프로젝트 처음 의뢰받아서 끝날 때까지 한 2, 3주 정도의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야 되니까 페이스가 좀 많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아무래도 건축은 시공 기간도 길고 하니까. 그러니까 아까 그런 휴가의 개념도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휴가 쓸 날도 많지 않을 것 같아. 맞아. 미국은 법정 휴가가 있나요?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네. 그러니까 이쪽 일을 하려면은 뭐 건축은 물론이고 인테리어보다도 더 뭐 소재라든가 뭐 조명이나 트렌드 같은데 되게 민감해야 되겠다. 내가 느끼기에는 그 뉴욕에 있으니까 더더욱 그래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한번 미국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어찌됐든 그 트렌드를 항상 이끌어 나가는 도시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구축을 해놓으면 그게 전 세계로 뿌려져서 사람들이 참고로 하는 시기잖아.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서 뭔가 이런 거를 생산해낼 때 앞서가지 않으면은 도태될 것 같아. 영감 같은 건 어디서 얻어요, 주로?